안녕하세요. 아리알 도꼼입니다. 오늘은 브락스의 스피커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ML 시리즈가 아닌 매트릭스 라인이 아닌 그 동생격이라 그래야 될까요? 바로 아래 GL 라인입니다. GL 라인은 ML보다는 한참 나중에 출시가 됐죠. 그래서 비교적 현대 카오디오에 조금 더 적합한이라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적합하다는 의미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만큼 공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스톨적인 환경이나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성에서의 그런 걸 얘기하는 적합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GL 라인들이 있는데 지금 GL1 트위터, MK2죠. MK2라는 건 이제 2세대. 그 다음에 GL2 미드레인지, GL3 MK2 이것도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GL6 미드베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MK2 2세대 버전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오픈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GL1 딱 제품만 오픈했는데도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그런 브락스들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안에 하얀색이 박혀있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GL1 GL2 미드레인지입니다. GL1하고 크기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미드레인지인데. 다음에 GL3 마찬가지로 미드레인지입니다. 3인치. 굉장히 가볍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드베이스 GL6 MK2 매뉴얼과 스펙시트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공구는 안 들어있네. 확실히 아우네 아우. ML 시리즈에는 전용 별각 드라이버가 들어있었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전용의 무자성 스테인리스 볼트가 들어있는데, 스크류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저것도 빠져있네요. ML에는 이거에 적합한 드릴 비트까지 들어있었죠. 그게 좀 다릅니다. 확실히 동생이긴 동생인 모양이에요. 다 모였습니다. 트위터, 미드레인지 2종, 그리고 미드베이스 1종. 먼저 트위터부터 보겠습니다. ML하고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ML에는 이 락링이 아주 정교하게 가공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들어있었죠. 근데 GL 시리즈는 플라스틱 사출물. 그렇다고 플라스틱이 어설프 보이지만 굉장히 빡빡하게 아주 정교하게 잘 맞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요. 꽤 큰 트위터인데, 그리고 돔 타입의, 이렇게 예쁘게 앞으로 튀어나온 돔 타입인데, 콘이 기존의 브락스가 사용하던 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라믹과 알루미늄의 혼합물을 사용해서 콘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쁜 하얀색의 뽀얀 우유 색깔의 그런 콘이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바디는 ML과 동일하게 CNC로 정교하게 가공된 스테인리스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ML 시리즈와 동일하게 밀폐된 챔버, 이 자체로서 인클로저가 완성된 그런 트위터이면서도 이 안에는 메리노 울이 충전 적합한 양의 메리노 울이 충전되어 있어서 이 자체로 굉장히 퍼펙트한 그런 밀폐형의 챔버를 이루고 있습니다. ML의 동생이라고 했지 이게 저렴한 그런 일반적인 제품은 아닙니다. 무려 오디오텍 피셔의 최상급 하이파이 라인인 브락스의 최고급 스피커입니다. ML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지 절대로 이 제품이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범주의 그런 스피커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가의 고성능의 하이엔드 제품이 맞습니다. 굳이 라인을 비교했을 때 ML 라인과 GL 라인으로 비교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브랜드라고 비교할 때는 다른 브랜드의 최상급 라인들과 함께 비교되는 게 맞습니다. 트위터는 6dB일 때 4kg 이상을 권하고 24dB일 때는 2kg 정도의 하이패스 포인트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위터란 얘기죠. 24dB 슬로프라 그랬으니까 18dB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단 약간 더 높겠네요. 2.5kg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kg만 해도 트위터로서는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주파수 대역폭이 넓은 그런 광범위한 광역의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4옴입니다. 이렇게 작은 바디지만 실제로 RMS 파워는 약 100W, 그 다음에 피크 파워는 150W 정도의 고성능 트위터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쁩니다. ML, 솔직히 눈으로 보기에는 ML 라인의 ML1보다도 훨씬 더 멋져 보이는데 세라믹과 알루미늄 혼합재의 콘 덕분에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장착에는 좀 신중하셔야 될 거예요. 순정 자리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위터가 대시보드 위에 별도로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A필러나 아니면 쪽필러에 순정 트위터가 있다 그러면 장착하는데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인스톨러 여러분들이 알아서 푸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자, ML1 트위터고요. 자, 미드레인지 보겠습니다. 미드레인지가 두 종류예요. GL2 작죠. 트위터하고 사이즈가 거의 작거나 오히려 살짝 작아 보이는데 거의 같을 겁니다. 이 트위터 이 미드레인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브락스의 스피커들, 뭐 ML 라인의 다른 스피커들, 그 다음에 우퍼까지 포함해서 미드레인지부터 미드베이스 사실 모든 브락스 제품들은 인클로저, 밀폐형 인클로저를 권장합니다. GL2도 마찬가지로 0.25리터, 그 다음에 0.5리터, 그 다음에 0.75리터까지의 챔버를 권장을 합니다. 0.25리터라 그러면 그래도 좀 만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판기 컵 그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그죠? 자판기 컵 사이즈 정도 돼서 그게 보통 한 커피 들어가는 한 150ml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3분의 2 정도 물을 채운 양일 텐데 종이컵 공간을, 밀폐 공간을 차에서 벌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쁜 쪽으로
인스톨을 하려고 그러면, 만들려고 그러면 인클로저를 만들지 못하면 못 쓰냐? 그건 아닙니다. 최적의 성능을 냈을 때 얘기입니다. 0.25L일 때 약 600Hz 12dB 슬로프 기준으로 했을 때고, 그 다음에 0.75L로 하면 300Hz 24dB 슬로프에 300Hz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챔버를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경이 굉장히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GL2 미드레인지 쓰실 때는 미드레인지지만 일반적인 그냥 오픈 타입의 그런 환경에 쓰실 거라 그러면 하이패스 포인트를 조금 높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저라면 800Hz 이상은 권장합니다. 그 아래로 하면 못 낼 건 아닌데 음량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약간 부담스러운 소리를 낼 그럴 개연성이 좀 있어요. 근데 GL2 미드레인지지만 사실 이 GL2 미드레인지는 트위터까지 커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와이드 레인지의 미드 트위터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초고역에 민감하지 않다. 초고역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트위터 없이도 충분히 고역대까지 뽑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콘타입의 초고역대까지 커버하는 스피커가 비드의 스피커들이 있죠. 트위터 없이도 15kHz까지 잘 나오거든요.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챔버가 필요한데 챔버를 어떻게 만들어?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부담되고 REL입니다. 만들어놨습니다. 종이컵보다 작아요. 솔직하게 더 키우고 싶은데 최적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차량에 별도의 가공 없이 챔버로 올려놓을 수 있는 한 개 정도 사이즈 될 거예요. 더 넣으면 유리창에 걸려서 안 들어가고 조금 더 키우면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서 대시보드 구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이 상황에서 GL2 트위터를 특이한 부분이죠. 24K 금도금된 처리된 그런 단자, 스피커 쪽 단자인데 이 단자를 애매하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거의 프레임 사이즈까지 나와서 장착하는데 좀 많이 에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챔버도 안쪽을 깎아놨어요. 이거에 적합하게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올린다면 차량에 올 때 크게 부담스럽진 않겠죠. 물론 슈퍼 트위터가 있다면 좋겠지만 이거 하나로 미드 트윗을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사실 이거 하나라도 GL2 하나로도 여러분들의 차에서 어지간한 고역대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단 뭐라 그랬습니까? 울 충진이 되어 있었다 그랬죠. 양모를 구하기 힘들면 이 챔버 안에다가 솜을 아주 잘게 찢어서 푹신푹신하게 공기가 많이 함유되도록 넓게 펴서 이 안에 적당량 채우시고 넣으세요. 그게 뒤쪽에 회절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제한된 사이즈의 인클로저를 약간 확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챔버를 쓸 때는 안에다가 적당한 흡음재를 양모가 좋겠습니다만 없으면 솜이라도 많이 잘게 쪼개서 그 안에다가 넣으시기를 권장합니다. GL2도 미드레인지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GL3 MK2도 미드레인지지만 이쪽은 조금 더 고역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진짜 필요하다면 트위터 없이도 사용해도 될 만큼의 그런 고역 지향의 미드레인지라 그러면 GL3 MK2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의 그런 미드레인지입니다. 이 코는 많이 보셨죠? 마이크로스피어라는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콘은 브락스가 전통적으로 사랑하는 페이퍼 콘입니다. 굉장히 가벼운데 뭐 가벼워서 나쁠 건 없죠.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특이점이 뭐가 있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인클로저를 권장을 합니다. 슬프게도 0.4리터, 0.8리터, 심지어는 이 작은 미드레인지를 1.5리터에 담으라고까지 제안을 하는데 사실 차량에서 불가능해요. 0.4리터, 400cc도 구하기가 힘든데 1.2리터라고? 인클로저를 짜실 분들은 고려하실 만합니다. 어떤 인클로저? 이 제품으로 홈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쓰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선택이지, 제안이지, 차에서 어떻게든지 1.2리터 만들어서 박으세요. 그건 미친놈이죠. 그거는 도른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뒤에 격벽이 없이 OEM 스피커 위치를 대용하는 상황이라면 1.2리터의 스펙에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 무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은 아니죠. 차량 구조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저기 새는 데가 많아서 1.2리터일 때 250Hz 하이패스를 권장합니다. 그것도 24dB 슬로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리에어 상황일 때는 적어도 18dB, 24dB 기준으로 500Hz 이상은 자르시길 권장해요. 4, 500? 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만 들어보거나 측정을 해보고 소리를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만 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안심되게 끊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적어도 500Hz 이상 그 정도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ML3 매트릭스 라인이요. 이 상급 이보다 형님뻘 되는데 그거하고 프레임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광택이 안 나는 재질이고 더스트캡도 마이크로스피어가 씌워져 있지 않은 더스트캡은 그런 구조인데 소리는 브락스 소리입니다. 아주 브락스답습니다. 폭발적이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고 뭔가 너무 심하게 반짝거리지도 않고 이건 너무 심할 정도로 단정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확한 소리를 냅니다. 브락스 스피커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그걸 사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착색된 거 싫어. 이거저거 다 들어봤는데 너무 스피커가 반짝거려서 음악의 음악성을 훼손해. 음악에 집중하기가 힘들어. 잘 나오는 것 같다가 볼륨만 높이면 트위터가 반짝반짝 혼자서 잘난 척을 한다든가 미드레인지가 나 잘났어요 그러고 튀어나온다든가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딱 브락스 스피커가 많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교복 입은 학생? 날라리 말고 그냥 자유롭게 머리 막 이렇게 해다니는 제 아들 같은 애들 말고 단정한 모범생 같은 딱 그 말이 맞네. 모범생 같은 학교, 집, 도서관 공부만 할래요. 그런 친구들 같은 성향의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GL6입니다. 이것도 2세대죠. MK2. 이 스피커는 특이하게 3옴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나중에 나온 거기도 한데 다분히 헬릭스나 매치와의 앰프들과의 궁합도 고려를 해둔 그런 설계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다 4옴인데 아니면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2옴 듀얼에서 4옴을 만들든가 1옴을 만들든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유독 GL6 MK2만 3옴이야. 왜? 앰프 선택에 조금 더 자유로움을 주기 위함이죠. 브락스지만 굳이 브락스를 물리지 않아도 될 그럴 약간의 여유로움, 자유로움 뭐 그런 것쯤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헬릭스만 해도 2옴 스테이블까지 지원을 하는데 매치 제품들은 4옴밖에 안 되죠. 특정 채널 2개만 2옴까지 떨어뜨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채널들은 4옴 위주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매치의 DSP 앰프들은 3옴까지는 안전하게 견뎌냅니다. 그래서 지금 시켜드리지 않은 헬릭스의 가장 최신 스피커 컴포즈 라인의 스피커들은 거의 다가 3옴입니다. 재밌죠? 자기 회사의 제품들과 가장
베스트 매칭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삼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MS 파워는 100W 정도이고 피크 파워는 150W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치의 일반적인 디스앰프하고 연결을 해도 전혀 무리 없이 구동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브락스 치고는 굉장히 검소한 단정한 모양의 프레임이네요. 콘은 마찬가지로 페이퍼콘이고 마이크로스피어라는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더스트캡은 그냥 맨질맨질하네요. 더스트캡에는 왜 코팅을 안 했지? 차별을 두려고 그랬나요? 이거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뭔가 이유가 있겠죠? 홈페이지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서 따로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더스트캡 충실하고 브락스의 막내 라인이긴 한데 브락스라는 등급 자체가 이미 하이엔드 라인이기 때문에 GL 라인들은 요즘 최근의 차량들과의 매칭 그리고 매치나 헬릭스와의 제품들까지의 매칭까지 고려한 그런 약간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유 마진을 좀 뒀다 그럴까요? 너무 팍팍하지 않게 하이파이를 하되 너무 팍팍하지 않게 약간의 완충구역을 둔 그런 느낌의 스피커들입니다. 사운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생이, 모범생. 학교, 집, 난 공부만 할래요. 딱 그렇습니다. 폭발적이지 않고 모나지 않고 심지어 학교에 땡땡이를 치고 안 가도 선생님이 뭐라 그러지 않을 그럴 모범생의 길을 걷는 단정한 사운드. 이게 나쁘진 않습니다.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뭔가 반짝반짝하는 그런 사운드에 귀가 익숙해진 분들이고 이거저거 다 경험해보고 나면 그냥 주는 대로 똑바로 소리 잘 내는 게 좋은 거지 라는 단계가 어느 순간인가 올 거예요. 카오디오를 지속적으로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럴 때는 아마 브락스의 제품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아, 그 친구가 반짝거리진 않았어도 굉장히 짜임새 있고 밀도감이 있었어. 언제나 정직했어. 그런 사운드라면 딱 브락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를 어떻게 말로 풀어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보컬이 좀 날라리 성향이 있어요. 잘 놀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브락스 계열들은 잘 놀지 못해도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누가 보든 말든 딱 나는 내 할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톤의 사운드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리엘의 노꿈이었습니다.